Merhaba. Latte americano. Teşekkür ederim. 안녕하세요, 고잉 트래블입니다. 오늘 커피 한 잔 마시러 스타벅스 왔습니다.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죠? 현대사회, 현대인에게 가장 필수적인 게 있다, 바로 커피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밥은 안 먹어도 커피 없이는 못 산다 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 4대 커피 소비국으로 손꼽히고 있죠. 그 정도로 한국인들에게 커피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죠. 그래서 오늘은 커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왜 커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커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국가 하면 바로 튀르키예, 오스만 제국에 손꼽히고 있습니다. 커피의 유래가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커피의 유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해드리자면 에티오피아에서 유래가 됐다라는 내용을 저는 알고 있어요. 에티오피아의 이 목동이 염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염소를 키우고 있는데 밤이 되면 얘들도 자야 될 거잖아요. 근데 얘들이 안 자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왜 잠을 안 잘까 하고 지켜봤더니 들판에서 빨간 열매를 이렇게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알고 보니 커피였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하면 굉장히 고급 브랜드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 커피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그 시초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오스만 제국의 큰 역할이 있었다. 그러니까 14세기 초에 오스만 제국이 이곳 부르사에서 건국됐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동로마, 비잔틴 제국이 엄청나게 확장해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 처음 오스만 제국이 건국될 때만 해도 정말 작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유럽인들은 이 오스만 제국이 엄청나게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왜냐면 오스만 제국이 세운 세력이 십자군 전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던 그런 셀주크 제국의 후예였다는 것이죠. 당시에 유럽은 기독교 카톨릭 최고 성지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죠. 그리고 무려 200년간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셀주크 세력이 완전히 뒤흔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유럽은 셀주크 제국의 후예가 일으킨 이 작은 나라 오스만 제국을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스만 제국은 엄청난 속도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불과 150년 만에 튀르키예 영토의 한 60% 이상을 차지를 하게 되고, 거기에 더해서 비잔틴 제국, 불가리아라든지 그리스 이런 나라들 대부분을 장악을 하고 대제국으로서의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영토를 확장을 해가는데 하나의 오게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콘스탄티노플이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영토가 함락되지 않았는데 1453년에 메흐메드 2세가 직접 군대를 끌고 가서 결국에는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스만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게 되면서 그리고 이슬람 도시로 바꿔버리죠. 그게 바로 지금의 이스탄불이 되는 겁니다. 이 유럽에서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냐, 유럽인들은 완전한 재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그 대로마 제국이 멸망을 했으니까 얼마나 위협적으로 다가왔을까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한 이후에 70년 만에 오스만 제국은 더 빠른 성장을 합니다. 카이로, 예루살렘 이런 쪽으로 확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오스만 제국의 커피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의 아덴만 옆에 있는 당시 커피 농사를 짓고 있던 예멘의 모카 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여러분들 카페 모카 많이 드시잖아요. 그 카페 모카, 그 모카의 어원이 되는 곳이 바로 이 모카라고 합니다. 예멘 지역을 차지를 하게 되면서 오스만 제국은 커피를 완전 독점을 하게 돼요. 전 세계 유일하게 커피 농사를 짓는 곳이 바로
이 예멘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산에서 열매를 따다가 이렇게 마시던 그런 시기였는데 농사를 짓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멘은 커피에 농사를 짓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커피의 확산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지역을 또 하나 차지하게 되는데, 오스만 제국이 이집트를 굴복시키고 이집트가 차지하고 있던 이슬람 최고 성지 메카를 차지하게 됩니다. 메카 하면 뭐 패션의 메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메카가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메카 하면 이슬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기도하는 그런 곳이죠. 아무튼 이 메카를 차지할 때 이미 커피는 메카에서 아주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게 수피라고 하는 이슬람 수행자들이 있었는데, 신과 합일되기 위해서 밤샘 기도를 했는데, 이 밤샘 기도를 하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이들 눈에 띈 게 바로 이 커피입니다. 커피의 효과는 엄청났어요. 각성 효과로 잠은 안 오고 식욕을 떨어뜨리는 걸 이 수피들이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나 종교의식을 치르기 전에 커피를 마셨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그래서 이 수피들한테는 커피가 완전 필수품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지순례를 갈 때는 무조건 이 커피를 챙겨가게 되죠. 그런데 이 커피를 성지순례까지 수백 킬로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가는데 얼마나 무겁고 귀찮겠어요. 그래서 이 메카의 카우바 한해, 그러니까 커피를 뜻하는 카우바, 집을 뜻하는 한해, 그래서 커피하우스, 세계 최초의 커피숍이 생깁니다. 아시다시피 이슬람에서는 금주,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러려면 뭔가가 필요한데 술이 없으니까 그 대안으로 커피를 마시게 돼요. 우리도 친구를 만나거나 이러면 커피숍을 가잖아요. 대낮부터 술 마시러 가는 사람은 있긴 하지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커피는 이슬람의 포도주라는 그런 별칭도 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오스만이 이 커피를 접했을 때는 일부 귀족들만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치품이었어요. 아무리 예멘에서 커피 농사를 짓는다고 하지만 생산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요. 왜냐? 메카, 이집트 이런 곳까지 커피가 전해졌으니까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고 일반인들은 커피를 마실 수 없는 그런 사치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커피가 제대로 퍼지기 시작한 건 술레이만 1세 집권 때가 되는데, 술레이만 1세는 이 커피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커피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니까 예멘 쪽에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야, 거기 농사 짓는 거 다 밀어버리고 커피 농사 지어. 배추나 옥수수 이런 것들은 다 밀어버리고 커피를 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커피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오스만 제국의 특산품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됩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카파, 아라비아 반도 그쪽에서는 카우와, 오스만 제국은 카우베 이렇게 부르게 되면서 커피의 어원이 여기서 시작된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이스탄불까지 자연스럽게 커피 구하는 게 쉬워졌고, 그때부터 일반인들도 커피를 즐기게 되면서 성행을 하게 되죠. 이스탄불,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실크로드의 끝자락에 있는 거잖아요. 실크로드의 끝자락에 이스탄불에서 유럽 쪽으로 이렇게 퍼지기도 하고, 또 유럽의 물건들은 아시아로 퍼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커피가 유럽 쪽으로 완전히 퍼지고, 그리고 일부는 아시아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보통은 아메리카노, 모카, 라떼 이런 것들을 많이 마시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현대 방식으로 변환된 거죠. 튀르키예에 놀러 오시면 터키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 터키 커피가 오스만 시대에 마시던 그런 방식으로 끓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피를 물에다가 넣고 달여 먹는 그런 방식으로 먹는데 굉장히 원초적인 그런 방식이기도 하죠. 그리고 튀르키예에는 재밌는 직업이 하나가 있어요. 좀 굉장히 특이한 직업인데, 회사에서 차만 끓여주는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다른 업무는 전혀 안 해요. 차나 커피 이런 것들을 끓여주고 간단한 샌드위치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주는 직업이 있는데, 이 직업이 술레이만 1세 때 궁전에 커피만 전문적으로 끓여주는 그런 하인을 고용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그런 직업이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이 커피를 워낙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그래서 이 커피에 대해서 조금 저도 공부를 더 하게 되고, 또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알고 있으면 가이드를 하실 때 이런 커피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면 더 재밌는 그런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커피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여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